네,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 구독자 여러분들 힘내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12월 결산법인들은 3월 31일까지 정기보고서인 사업보고서를 통해 실적과 재무상태를 공시할 텐데요. 주식을 투자하는 많은 분들, 그리고 주린이 분들, 사실 각 정기보고서인 분기보고서나 단기보고서, 사업보고서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재무에 관한 사항, 사실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겠다, 어렵다, 그런 것 좀 제대로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누가? 전문가가. 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또 어렵게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세무 전문가 중에 한 분인 우리 이성원 세무사님을 모시고 오늘 그러한 궁금증을 해결하도록 할 텐데요.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프닝이 굉장히 기네요. 깁니까? 네. 지루해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느낌상 이제 이후에는 주도권을 넘어갈 텐데 지금까지는 제가 우리 이성원 세무사님 먼저 이제 간단히 본인 소개.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설춘한 캠퍼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세무회계 리치앤텍스의 이성원 대표 세무사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짧은 동영상으로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께서 감이라도 조금이라도 잡아서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거나 우리 이제 세무사님도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이제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 좀 하고 계신가요, 세무사님? 어떻습니까? 오늘도 장이 사실 좀 안 좋더라고요. 안 좋았어요. 쭉쭉 빠지고 온통 파란불이 켜지고 했는데 저는 이제 업무 특성상 오전부터 바로 이제 또 업무를 또 시작하고 또 이렇게 우리 의뢰인분들의 전화를 또 많이 받고 또 처리해야 될 업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집중해서 주식 투자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요즘에는 좀 간단하게 경제 전반에 대한 어떤 흐름이나 어떤 이런 것들 뉴스만 좀 체크하는 수준으로 했다가 이제 기회가 왔다 싶으면 그때 이제 조금 들어가는 스타일로다가 알겠습니다. 하고 있죠.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직은 이제 물 타고 있는 중이죠. 물 타고 대주주 될 만한 수준입니다 지금. 불타기 아니고 물타기라고 보니까 좀 손해 보고 있다 이렇게. 조금밖에 안 되니까. 조금밖에 안 되니까. 금방 또 올라가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렇죠. 좋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세무사님 주식 종목을 발굴하고 선정할 때 저는 이제 재무 상태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실적과 재무 상태. 맞습니다. 세무사님 동의하십니까? 너무너무 동의하고요. 근데 물론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거래량 몰리고 막 수급이 몰린다 그러죠. 막 몰려갖고 한 방에 막 쭉쭉쭉 올라가는 거 살짝 올라타가지고 그냥 단타 먹고 나오겠다. 이렇게 좀 단타 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저도 단타를 안 쳐본 것도 아니고요. 단타를 치는 분들한테는 사실 그렇게 큰 중요성은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지만 이제 뭔가 한 기업과 어떤 시장 트렌드를 좀 알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뭔가 내가 판단해서 이것들을 투자에 접목을 한번 시켜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기업의 어떤 기본적인 재무 상태를 공부하는 거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세무사님 말씀하신 그 멘트 중에 트렌드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요즘에 트렌드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자, 세무사님.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주식 투자자분들 그리고 이제 주린이 분들이 실적과 재무 상태 처음 볼 때 사실 이제 정기 보고서 좀 보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네이버 금융의 기업 실적 분석 코너를 좀 많이 보는데 그 코너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사님? 저는 사실은 예전에는요 다트라는 사이트를 많이 봤었어요. 근데 보면 이제 클릭해서 이제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숫자가 이제 빼곡해요. 그거를 이제 일반인 분들이 보신다 정말 관심 있는 분들 아니면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많이 이용을 하는데 보면 또 제일 중요한 게 동종업계 간의 어떤 그런 비슷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또 자료까지도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음악 들을 때 이 곡 들으면 이거에 대한 또 비슷한 곡 추천을 또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들어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자료가 좋아서 이것저것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부도 되고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그 박남정의 널 그리며 들었더니 언제적입니까 그게? 김범용의 바람. 그렇죠.
자, 세무사님 그래서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네이버 금융 네네. 기업 실적 분석 코너에서 네. 두 가지 정보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예.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아차, 그다음에 이제 쌍용차. 네네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방송 우리 세무사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때에 네이버 금융의 기업 실적 분석에 기아차와 쌍용차를 함께 보면서 이 영상을 본다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먼저 제가 이제 기아차하고 쌍용차를 고른 이유는 네네. 기아차의 기업 실적 분석은 대부분 다 새까만색이더라고요, 숫자들이. 네. 반면에 쌍용차는 뭐 주가가 엄청 뜨는 건지 모르지만 다 빨간색이더라고요. 네. 그럼 느낌적으로는 쌍용차가 더 좋은 건가? 네, 이를테면 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네, 네. 어떻습니까, 선생님? 이게 검정색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빨간색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물론 이제 주식에서도 이제 색깔이 중요하죠. 중요하죠. 우리나라 같은 빨간색이네. 경우에는 또 이렇게 양봉이 뜨면 맞습니다. 빨간색, 네네. 음봉이 뜨면 또 파란색. 맞습니다. 미국장은 또 반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색깔에 따라서 이제 뭔가 좀 다르긴 하는데 네. 사실 이제 우리 네이버 그 자료에 보면은 네. 우리 요약된 거, 그러니까 기업 실적 분석이라고 해서 표가 나오면 맞습니다. 거기서 네.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기아차는 까만색이 많고 네. 또 쌍용차는 쌍용차는 빨간색이 빨간색이. 많고 근데 사실 별거 아니에요. 네. 그냥 빨간색은 음의 수,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의미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검은색은 또 양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라고 해서 무조건 이게 또 좋지 않느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네. 뭐 예를 들면 뭐 나중에 좀 공부하겠지만 네. 저희가 네. 뭐 현금 흐름표를 볼 때 네. 뭐 예를 들어 지출이 좀 많았다. 그러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요. 마이너스로 네네.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네네. 네. 그렇다라는 거는 뭐 연구개발에 내가 뭐 지출을 많이 했다. 네. 그럼 이 기업은 네. 연구기업에 뭔가 투자를 했구나. 그럴 때 또 빨간색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흑색이라고 해서 또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게 아. 흑색이 부채 비율이 예를 들어서 한 300%였던 회사가 네. 이번에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100%가 좀 떨어져가지고 네네. 200%라고 떨어졌으면 네. 요거는 전기와 비교해서 부채 비율이 좀 떨어졌구나 네. 라고 좀 판단할 수 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색깔이 중요하다기보다도 네.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네. 어떤 항목이 어떻게 되었느냐 요걸 네. 해석하는 게 사실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쌍용차가 빨간색이 많아가지고 네, 네, 네. 좋은 건 줄 알았더니 또 그런 것은 아니더라. 네, 일단. 농담도 잘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자, 세무사님 제가 일단 그 기아의 2021년 12월까지 매출액을 한번 봤더니 네. 무려 70조더라고요. 네, 일단 뭐 매출액 네. 일단 이게 뭔가요, 세무사님? 매출액이라는 거는요. 네.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에 보통 이제 1년 단위로 보는데요. 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기업의 영업 활동을 통해서 네. 벌어들인 이제 소득, 네네. 돈의 양을 의미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기아차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를 판매해서 네. 21년 한 해 동안 무려 70조를 팔았다, 팔아치웠다 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냥 자동차를 70조 원어치 팔았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냐? 70조 어치 네. 팔았다. 네.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실제로 회사가 저는 이제 실적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네. 또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세무사님. 맞습니다. 70조 팔았는데 뭐 적자다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영업이익이 보니까 매출액 대비 네, 네, 약 한 7% 정도인 5조 정도를 벌었더라고요, 세무사님. 예. 영업이익은 또 무슨 말이에요, 세무사님? 네, 영업이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인데요. 네네. 재무제표를 처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영업이익이 뭐고 당기순이익이 뭐고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맞습니다. 좀 이따가 네. 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네. 기업이 이제 차를 팔아서 네. 기아차의 이야기를 들으면 기아가 차를 팔아서 70조의 매출을 올렸는데 네. 뭐 땅 파서 장사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 네. 뭐 쇠판도 사야 되고 네. 바퀴도 뭐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만들어고 그다음에 또 근로자분들도 급여도 줘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을 다 빼고 네. 그다음에 한 게 이제 영업이익이라고 해갖고 네. 뭐 보통 나오는데 그게 이제 아까 얼마였죠? 5조 2천억. 5조 2천억 정도를 네. 순수하게 영업을 통해서 이 기업이 정말 하고자 하는 일들을 통해서 네. 벌어들였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좀 비용 빼고. 그렇죠. 비용을 뺀 거죠. 빼고 한 예, 5조 정도 예, 예, 벌었다. 예. 반면에 쌍용차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400억. 네네. 적자 엄청났네요, 선생님. 더 쓴 거죠, 돈을. 돈을 더 쓴 거군요. 내가 벌어들인 돈보다 네. 지출이 더 많은 거죠. 아. 실제로 이 쌍용차의 이게 21년도 12월 기준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요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비용이라고 해도 모든 네. 것들이 다 한꺼번에 비용 이런 식으로 처리되진 않아요.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번 들어가서 보시겠지만 네. 매출 원가라는 게 있고요. 판매 관리비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이제 제한 금액을 매출 총 이익이라고 하는데 요건 또 플러스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마이너스 4,400억이 났다는 건 네. 판매 관리비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썼더라고요. 네. 뭐
쉽지 않은 네. 지금 네. 상황인 거죠. 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아의 단기순이익을 좀 봤더니 단기순이익, 그쵸. 영업이익보다 조금 적은 한 4조 7천억 정도를 벌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 단기순이익은 뭐고 실제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보다 이렇게 좀 낮게 좀 표시되는 것이 맞는가? 네네. 어떻습니까, 세무사님? 뭐 그게 일반적이지는 않고요. 네네. 보통 영업이익이랑 단기순이익이랑 굉장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네, 있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을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고 모든 이제 주식 투자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네. 근데 영업이익과 이 단기순이익을 굳이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은 말 그대로 기업의 어떤 주된 영업 활동 있잖아요. 네네. 기아는 차량을 팔아서. 파는 거, 그렇죠. 네. 삼성전자는 반도체 파는 그렇죠. 거, 네. 뭐 핸드폰 파는 거. 네. 근데 갑자기 뭐 어떤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가 제조업을 하는 회사인데 제조에는 관심이 없고 네. 예를 들어서 뭐 땅 팔아서 뭐 주식 팔아서 주식 네, 투자해갖고 그래서, 돈을 네. 벌었다. 네. 뭐 그럴 경우에는 요것들을 뭔가 좀 분리를 해줘야 우리 재무제표를 보는 주주라든지 아니면 네. 투자자분들이 뭔가 좀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말 그대로 영업이익이라면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을 네. 통해서 그럼 거기에서 그 영업 이외의 수익에 네. 대해서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다시 가감을 해가지고 네. 나온 게 영업이익. 물론 법인세 비용이라고 해서 네. 법인세 세금도 제한 금액을 네. 단기 순이익이라고 보통 봅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쨌거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네. 자동차를 팔아서 남으면 영업이익. 그렇죠. 혹시 이제 별도로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 별도로 해서 돈 나오면 그럴 수 영업이익, 있죠. 예. 단기순이익. 그렇죠, 보는 그렇죠. 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사님. 네네네. 그래도 세무사님이 그래도 호응을 잘 해주니까 네네. 기분이 갑자기 으쓱해지네요, 세무사님. 갑자기요? 네, 갑자기.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무사님. 그 아래 보니까 기아차의 영업이익률이 7.49%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영업이익률이 뭐고 7% 정도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쵸. 개념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어떤 특정한 기준을 뭔가 이렇게 우리 처음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네. 무슨 뭐 그런 말 뭐 저퍼가 좋다. 그렇죠. 맞아요. 뭔가 예, 뭐 현금이 많을수록 네, 좋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뭔가 딱딱 특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네. 오늘은 조금 달리 한번 생각을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영업이익률이란 개념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어떤 기업이 벌어들인 돈에서 네. 쓴 돈을 뺀 금액이 이제 벌어들인 돈 네. 대비 몇 프로 정도 되느냐. 이제 그게 이제 나타내는 수치가 네. 영업이익률이거든요. 네. 근데 이 기아에 국한돼서 이야기한다라면 네. 예전 재무제표 한번 봐보세요. 예. 이거 아마 요약으로 돼가지고 아마 우리 최근 연간 맞습니다. 네. 실적에 보면은 이제 연도별로 해갖고 나오는데 네. 영업이익률이 2017년 이후로 꾸준하게 개선이 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그러네요. 거예요. 네.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비율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달리 표현하자면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100인데 네. 비용을 70을 써서 영업이익률이 이익이 30이 남겠죠. 네네. 그러면 영업이익률은 30%다. 어떤 네. 해가 어떤 연도에서 그렇게 했는데 네. 그 다음 해에는 매출액이 80인데 비용을 40 써서 네. 영업이익률이 50%가 됐다라고 칩시다. 네. 그러면 우와 회사 좋아졌다라고 네. 무조건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러네요. 예, 영업이익률만 보자면 분명히 실적이 개선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네. 비용을 찬찬히 뜯어보지 않고서는 네. 또 섣불리 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고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하자면 네. 뭐 자동차 시장, 뭐 기아의 네. 예를 들면 네. 자동차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규모의 축소가 있었는지 네. 왜 매출액은 또 줄어들었는지 혹은 네. 어떤 점유율이 뭔가 기아가 좀 줄어든 건 아닌 것인지 네. 혹은 네. 해당 기업의 어떤 안 좋은 리스크 네. 뭐 일론 머스크 한마디에 뭐 주가가 출렁이는 것처럼 네. 어떤 CEO의 리스크가 있었던 건 아닌지 네.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보통은 네. 이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판단을 할 때는 네. 가장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동종업계 평균과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현대차. 그렇죠, 현대차. 예, 가장 간단하게 네, 네. 예를 조금만 더 네. 들어볼까요? 그러면 네. 가장 쉬운 예로 동종업계인 현대차의 어떤 그 영업이익률 이 차트와 비교를 해보면 네. 2016년 이후로 하락 그래프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현대차는요. 네네. 그렇다면 현대차는 기아차보다 안 좋은 회사인가? 물론 판단은 뭐 각자가 그렇죠. 있겠지만 네. 좀 그렇진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봐도 21년 한 해 매출액이 현대차는 117조인 와, 거에 반해서 네. 기아는 70조로 매출액도 차이가 나고 네. 시장 규모라든지 점유율에서 언제든지 차이가 나니까 네. 물론 참고사항일 뿐이지만 네. 중요한 건 내가 나와 어깨를 비슷한 혹은 나와 동종업을 같이 영위하는 회사들의 어떤 그런 영업이익률도 같이 한번 보면서 네. 전반적으로 다 영업이익률이 감소를 했는데
어떤 특정한 회사만 올라갔다 그러면 굉장히 네. 뭔가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되었구나 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지 뭐 7%면 좋고 9%는 더 좋고 네. 그건 또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세무사님, 네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매출도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도 증가하면 땡큐 베리 마치 좋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세무사님? 땡큐죠. 너무 좋은데 네. 이 회사 뭐 마찬가지입니다. 네. 매출액도 좋아지는데 영업이익률은 단연 너무너무 좋은 회사인데 네. 다른 동종업계 한번 보자고요. 근데 다른 데도 뭐 똑같이 더 좋아져요. 네, 네. 근데 얘네는 더 좋아져. 근데 우리는 좀 덜 좋아져. 그러네. 그러면 저는 여기보다 저희가 더 좋다라고 그러네요. 생각을 할 수 있겠거든요. 오케이. 예, 그러다 보니까 같이 좀 비교를 해야 된다. 동종업종을 좀 봐야 되겠네. 그렇죠. 그리고 세계적인 어떤 좀 이렇게 산업의 형태라든지 산업의 행태라든지 추세, 맞아요. 추세라든지 이런 네. 것들도 같이 좀 보시는 게 좋다. 네. 무조건 몰빵 안 되죠. 네. 세무사님 느낌적으로 네네. 세무 전문가라기보다는 네네네. 애널리스트 같아요. 야. 애널리스트 같은 그런 공부량은 네. 제가 따라갈 네. 수가 없고요. 네. 저는 아침에 그냥 뉴스 정도 체크하는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공부를 네네. 또 열심히 또 해야 되는 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많이 물려보고 네. 또 잃어도 보고 네. 하다 보면 이제 공부를 열심히 안 할 네. 수 없는 상황에 한번 처해보는 거죠. 맞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주식 종목을 발굴할 때 네네. 사실 이제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가장 고려하고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채 비율. 그쵸. 느낌적으로 뭐 100% 이하면 좋겠다. 뭐 당좌 비율 100% 이상이면 좋겠다. 유동 비율 100% 이상이면 좋겠다. 네. 유보율 한 200% 이상이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만의 어떤 그런 루틴이 있거든요, 세무사님. 그렇죠. 네. 예, 예. 자, 그런데 먼저 부채 비율이 뭘까? 사실 저도 잘 모르고 그냥 100% 이하면 좋겠다 이런 거거든요, 세무사님. 네, 자, 네, 오늘 네. 부채 비율이 뭐고 네, 100% 이하면 정말 우량한 것인가? 네, 네, 거기에 대한 네. 코멘트 한번 부탁드립니다, 세무사님. 네, 일단은 뭐 오늘 칠판을 우리 또 설총 교수님께서 네. 준비하셨다 그러는데 네. 뭐 칠판 한번 이렇게 한번 또 한번 가져볼까요? 한번 쏴보죠. 알겠습니다. 잠깐 기다려보세요. 자, 그럼 부채 비율 한번 좀 설명을 네, 부채 비율 여러분들 네. 가장 알기 쉽게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좀 직관적인 게 사실 필요해요. 네, 직관적으로.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재무제표를 보통 드리면 네네. 이게 이제 왼쪽을 이제 자산이라고 하고요. 네. 이쪽을 이제 부채. 부채. 그렇죠. 네.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자본. 자본. 자산 빼기 요거 이제 네. 이 왼쪽이랑 오른쪽은 같은 거예요. 네네네. 같다. 네. 부터 이제 자본 네. 이렇게 하는데 네. 부채 비율이라는 거는요. 네. 요 분자네요. 네. 자본분의 부채예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가 네. 자산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네. 제가 처음에 내 돈 100원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100원 했는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여기랑 여기랑 같아야 되니까 100이구나, 네, 자산도. 100도 100이 네, 되죠. 네. 그럼 이제 은행에서 돈을 꼬아왔죠. 네. 부채 100. 네. 그럼 여기도 또 같아야 되니까 또 200이 100.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200이 200, 되고 네. 여기도 200이 200이. 되고 그래서 결국 이제 같죠. 같구나. 그럼 부채 비율을 구해볼까요? 네. 100분의 자본분의 부채니까 네. 네, 뭐야 1 곱하기 네. 100 네. 하면은 100%. 100%. 네. 그렇죠. 100%. 그럼 100%라는 의미가 뭐냐면 네. 직관적으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내 돈과 남의 돈의 비율이 1대1이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네. 예를 들어볼게요. 네. 예를 언제나 들어서 갚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내 돈이 100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 그렇죠. 네, 최악의 경우에. 그래서 요거를 네. 비율로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좀 직관적이고 좋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처음에 10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그럼 100원이 꽂히겠죠. 네. 이번에는 200원을 빌려왔어요. 네. 200원. 빚이 많다. 그럼 이제 300원이 되고 네. 이것도 이제 300원이 되는데 네. 그럼 부채 비율 한번 구해볼까요? 200. 그렇죠. 네, 직관적으로. 100분의 200이니까 네. 200%. 그럼 200%라는 걸 직관적으로 좀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뭐냐? 네. 내 돈과 네. 남의 돈의 비율이 1대 1대2라는 거예요. 네. 부담스럽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아까 기아 같은 경우에는요. 네.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3분기 우리 부채 비율이 90.91% 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랑 똑같이 한번 대입해 볼게요. 네. 이게 90.91%라는 거는 네. 똑같이 네. 내 돈과 빌려온 가 기아차의 돈과 남의 돈이 1대 0.9라는 네. 이야기겠죠. 그러네요. 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은행에서 돈 갚아 네. 하더라도 내가 알았어 오케이. 갚을게. 아쉬울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기업을 분석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안정성이라는 네. 것들을 많이 분석하잖아요. 그럴 네. 때 가장 첫 번째로 많이 보는 것들이 이제 부채 비율이라는 것들을 하는데 네. 안정성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이 측면에서 한번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자, 이제 뭔가 좀 대략 감이 오시죠? 완전히 직관적으로 오는 세무사님. 그렇죠. 내 돈과 네. 남의 돈의 돈의 비율이 1대 몇이냐.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네. 안정적이구나. 네. 뭐 기아차의 경우도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그럼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장사를 만약에 하는데 네.
내 돈 100만 원과 남의 돈 100만 원을 네. 총 200만 원 가지고 장사를 이제 시작했어요. 네. 삼겹살집을 하는데 네. 삼겹살 제가 좋아하니까. 아, 좋네요. 그렇죠. 네. 네. 삼겹살 원재료를 사야 되겠죠. 네. 50만 원어치를 사고 네. 뭐 식탁이나 집기나 비품 그렇죠. 같은 걸 하고 또 50만 원 사고 네, 네. 200만 원 중에서 네. 그 직원들 월급 한 50만 원 줬다라고 하고 남은 돈은 지금 현금 50만 원이 남았고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100만 원은 삼겹살로 냉동고에 들어가 있고 네. 식탁은 또 이제 뭐 이렇게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주머니로 50만 원이 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네. 누가 갑자기 돈 빨리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100만 원 빨리 갚아라. 네. 라고 했을 때 현재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돈이 얼마예요? 50만 원. 50만 원밖에 없는데 네. 이걸 어떻게 갚냐고요. 네. 뭐 이거 고기 대출. 반품도 아, 해야 반품 되고 내고. 뭐 식탁 이거 중고로 급하게 아. 내놔야 되고 네. 근데 뭐 이음이 나간 우리 직원들한테 또 달라고도 할 수 그렇죠, 없는 그렇죠.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네. 어쨌든 200%. 예, 200%인데 네. 100만 원 중 이제 50만 원은 갚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다 쉽지 그렇죠, 않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을 저희가 가정한 거지만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뭔가 좀 상황이 좀 빠르다라는 거죠. 아,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별로 일어나진 않지만 네. 통상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내 이제 코스피, 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100%를 좀 밑으로 하회하는 네. 종목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 안정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네. 좀 안정적이다. 네. 그런데 또 미국은 또 다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미국은 네. 또 한 200%까지 또 봐줘요. 네. 근데 더 웃긴 건 미국의 뭐 미국 주식 많이 하시겠지만 예. 나스닥 주식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또 어마어마하게 또 이게 돈을 좀 이렇게 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끌어오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어떤 기업이든 기술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이게 한번 터지면 대박이 나는 건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처음에 초창기 부채 비율이 높을 수 있다. 근데 네. 그 회사가 안 좋은 회사냐 부채 비율만 보고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불안정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렇다라고 해서 뭐 안 좋은 주식이다라고 또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다. 그렇죠. 네.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네. 어떤 재무 상황만 놓고 이거를 편파적으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네. 종합적인 여러 가지 또 지표들을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네.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다시 한번 말하자면 기업의 재무적인 상황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반면에 세무사님 그 쌍용차 네네. 작년 3분기 부채 비율이 오히려 마이너스 3,800%예요. 그렇죠. 예. 이걸 뭐 사실 그냥 바로 부도가 나도 할 말이 없는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내가 있는 돈으로 네. 지금 당장 상환하라 그러면 못 갚을 뿐더러 네. 플러스 남의 돈까지 더 땡겨와야 네. 내가 갚을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걸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아, 네. 좋습니다. 네. 자, 세무사 제가 보니까 네. 여기 이제 그 당자 비율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어딘가 보면 또 유동 비율, 또 여기 보면 당자 비율.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 100% 이상이면 상당히 우량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그렇죠. 예. 당자 비율과 유동 비율 어떻게 좀 다른 건가요, 세무사님? 일단 당자 비율을 구하는 네. 산식을 한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요. 네. 당자 비율은 이제 당자 자산을 네. 유동 부채로 나누어서 이제 구하는 건데 네. 당자 자산이란 뭐 현금, 예금, 그러니까 네. 곧바로 환금성이라 그러가 현금화할 수 있는 거. 그렇죠. 바로 아. 내가 곧바로 환금할 수 있는 네. 그런 자산을 의미하는데 네. 유동부채란 또 뭐냐면 유동부채는 1년 내에 내가 갚아야 되는 돈, 네. 상환해야 될 의무가 있는 돈을 그 유동부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당자 비율이라는 거는 좀 예를 들어서 기업 네. 통장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고 네. 내가 내 통장이에요. 기업 네. 통장에. 근데 내일 당장 갚아야 되는 빚이 200만 원이라면 네. 당자 비율은 2분의 1 해가지고 50%가 50%. 그렇죠. 네. 당장 상환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빚의 50%밖에 내가 못 갚는다라는 네. 거예요. 불안하네요. 그렇죠. 네. 내가 100만 원밖에 없는데 당장 내일 200만 원 네. 가져오래. 네. 그러면 난 그 200만 원의 50%밖에 못 갚는다라는 네. 의미가 네. 바로 이제 당자 비율이라는 그러네요. 뜻이고요. 네. 기아의 당자 비율이 97.48%라는 의미는 네. 유동부채의 대부분을 네. 난 상환할 갚을 수 수 있다. 있다. 네. 들어와라. 네. 갈 자신감.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네. 18%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이 당자 비율이. 그렇다는 거는 유동부채의 약 한 5분의 1 정도밖에는 당장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이 네. 정도로 네. 해석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어떤 기업이 이제 유동부채에 대해서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간단한 지표가 네. 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또 이런 어떤 재무 상태 볼 때 네네. 또 가장 좀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유보율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기아 역시 3분기 유보율이 한 1,500%. 네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유보율이 많은 회사를 좋아하는데 네네. 아무래도 돈이 느낌상 많이 갖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됩니까, 세무사님? 뭐 그것도 유보율.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네.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보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네. 유보율이라는 거는요. 기업이 열심히 장사를 해서
남는 금액이 있어요. 네. 그 이제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것과 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익잉여금 중에서 배당하지 않고 남겨준 금액들이 있거든요. 네. 그 금액들과 그럼 영업활동 이외에 어떤 자본활동들이 또 있거든요. 네네. 주주와의 거래라든지 네. 이런 자본활동을 통해서 자본잉여금이라서 이런 주식 사고 팔았던 그러니까 자기 주주와의 거래를 통해서 이익금이 남았던 부분들을 네. 자본잉여금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것들을 둘을 합쳐서 자본금으로 나눕니다. 네. 네, 어렵죠. 네, 근데 여러분들 어려워요. 계산하실 필요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거는. 다 네. 나와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 요것만 좀 판단하시면 되는데 네. 어떤 기업이 이제 UV율이 높다라는 거는요. 네. 그동안 이제 장사를 많이 잘해서 네. 많이 이제 고간에 많이 쌓아놨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돈을 많이 안 썼다라는 네. 의미도 네. 좀 네.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단편적인 것보다는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네. 들어볼 테니까 네. 요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요, 네. 통장이 예금 10억이 있어요. 아, 집안이 빵빵하네, 또. 가정을 하는 네, 겁니다. 네. 예. 예금이 이제 10억이 있고, 뭐, 또 우리 아내나 네. 저 같은 경우에 사업소득이겠죠. 아, 네. 아내는 또 근로소득이라서 네. 열심히 이제 일을 해서 근로소득도 잘 나오고 있고 사업소득도 잘 나오고 있는 중이라면 네. 갑자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든 아니면 어떤 일신상의 이유가 생겨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갑자기 뭐 이렇게 확 주저앉는 경우, 네. 혹은 뭐 실직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예금 통장에 10억이나 쌓아놨으니까 네. 이건 뭐 그렇죠 세금도 다 낸 돈이고 네. 안정적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겠죠. 그러면 네. 또 다른 집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네. 여기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꾸준히 잘 나오고 있는데 네. 예금 10억은 없고 네. 대신에 이제 뭐 다른 데 뭐 투자를 많이 했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있는데 갑자기 부동산 뭐 호황이라서 미래 자산 가격이 막 10억이라고 오를 것으로 막 가정한다면 네. 물론 좋겠지만 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안정성 현재 시점의 안정성을 따질 때는 지금 뭔가 경제가 잘못되고 그렇죠, 뭔가 그렇죠. 잘못되어도 우리 집이 낫겠어요? 아니면 그 옆집이 낫겠어요? 아, 세무사님 집이 훨씬 낫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안정적인 상황이라는 뜻이지 네, 네. 이게 재무 상태가 누가 더 좋다라는 거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정성 측면에서 우리 교수님이 네. 부채 비율 봤고요, 네. 유보 비율 봤고요, 네. 그다음에 뭐 당자 비율 봤는데 그게 안정성 측면에서 그렇게 판단의 지표를 삼으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 원래 이제 그 질문이 없던 건데 네네. 약간 세린이라 한번 네네네.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선생님 제가 보기에 당기 순이익하고 네. 이익잉여금은 같은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선생님? 아, 그거는 저희가 2편에 준비되어 있지 않나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 마지막으로 네, 네. 여기 이제 기업 실적 분석에 보면 네. EPS, 네. PER, BPS, PBR 이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EPS, 그다음에 PER, 그다음에 PBR 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선생님 어때요? 여기서 좀 코멘트 해줄 게 있으면 좀 간단하게. 네네. 뭐 일단은 요즘에 너무 자료도 잘 돼 있고 네. 뭐 많이 다 아시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네. EPS를 볼 때는 PER을 또 같이 보셔야 되고 아, 네네. 그다음 BPS를 볼 때는 PBR을 또 같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EPS는 이제 주당 주식이 발행한 네. 그 주식의 한 주당 1년 동안에 이 한 주로 얼마만큼의 순이익을 내었는지 내느냐. 나타나는 네. 거고 중요하네요. PER은 네. EPS와 연동되어서 네. 그래서 이 주가가 한 주당 수익의 몇 배 정도 되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네. 사실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아, 네. 네. 그래서 뭐 저퍼는 좋은 거고 네. 고퍼는 뭐 나쁜 거다 하는데 그렇죠.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요 정도로 네. 동종업계와 비교하면서 네. 표가 예를 들어서 한 9배수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네. 뭐 매출액도 비슷하고 이것도 비슷한데 네. 여기는 한 7배수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 기업에 대해서 투자할 만한 유인이 더 생기는 네. 그 정도로 판단하시는 거고요. 네. BPS는 뭐 북밸류 퍼 쉐어라고 막 해가지고 네. 순자산 가치를 이제 발행 주식 총수로 나누어요. 아. 예. 그러니까 자산 빼기 부채 하시면 오케이, 돼요. 그 정도로만? 자산 부채 네. 부채에서 네. 당장 기업 활동을 만약에 안 하게 되는 경우에 네. 회사인 주주에게 그러니까 지금 바로 내가 사업 접겠어 네. 했을 때 주인인 그 회사의 주인인 주주에게 네. 1주당 얼마씩 배분되는지를 나타내는 게 청산해서. 이제 그렇죠. 네. BPS라고 네. 할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가정하는 상황을 하는 거죠. 가정해서. 예. 네. 그러면 요거를 같이 또 연동돼서 같이 보셔야 될 게 PBR이라서 뭐 요런 거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PBR은 배수가 낮을수록 기업의 성장력과 수익력이 높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그 원리에 대해서는 사실 요거는 좀 재미없어요. 아, 네. 재미없기 때문에 네. 예, 요거는 그냥 뭐 참고만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거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퍼가 네네. 한 12하면 아주 좋은데 네네네. 사실 한 30배수라 하더라도 네네. 동종 업계가 한 50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여전히 저는 매력적이다. 그렇죠. 이렇게 좀 보라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맞습니다. PBR도 웬만하면 1 이하가 좋은데 맞습니다. 또 동종 업계도 상당히 중요하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예, 그게 핵심입니다. 네,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성원 세무사님과 네이버 금융의 기업 실적 분석, 완벽하게 한 뽀개기. 그래도 사실 우리 잘 뽀겠나요? 잘 뽀겠습니다. 근데 우리 사실 세무사님이 부동산 세금도 많이 잘 하시고 주식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이제 원래는 많이 하시지는 않는 편이잖아요. 보통 재무제표 하면요, 보통 이제 어떤 기업의 공시가 되는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계사님들이 보통 많이 다루시고, 근데 뭐 세무사도 재무제표라 손익계산서를 다 작성을 하니까요. 근데 외관법인들은 아니죠. 그래도 오늘 우리 이성원 세무사님이 나와주셔가지고 사실 저희 이제 방송도 이제 상당히 고퀄로 진행이 잘 되었고, 저도 이제 어쨌거나 사실은 좀 실제로 전문가 분이 나오셔가지고 전문가답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아무래도 세무사님이라고 하는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저는 최고의 어떤 공신력, 저는 공신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세무사님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요. 제가 그래서 세무사님하고 또 한 번 콜라보가 또 예약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기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들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청취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세무사님 쪽에 한번 가서 나도 좀 뭘 좀 알고 싶다. 카카오 채널이 있다고 들었는데. 카카오 채널은 채널에서 리치 앤 텍스, 부자와 세금. 부자와 세금? 리치 앤 텍스 한글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세무사님인 우리 이성원 세무사님을 모시고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실적과 재무 상태,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인데요. 오늘은 네이버 금융에 나와 있는 기업 실적 분석 중에 기아와 쌍용차를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면서 기아차와 쌍용차 기업 실적 분석을 한번 같이 보면서 이 방송을 본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정기보고서, 즉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는 재무에 관한 사항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뽀갤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방송을 통해서 그냥 재무에 관한 사항은 마스터하자,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우리 이성원 세무사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여러분 파이팅!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최고. 네.